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제가 뜨뜻한 이유가 습관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근데 뭐 거의 사실은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 들이는 데는 실제로 24일 정도면 습관이 어느 정도 덜해지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3개월을 하면 거의 습관이 덜해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한 7주, 4주 정도, 아니면 3주에서 4주 정도를 기본적으로 그 딱 어느 시간대에 공부를 몇 번 정도, 꼭 뭐 많은 시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뭐 말 그대로 그 강의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짧잖아요. 그죠?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뭐 밥 먹기 전, 아니면 밥 먹은 후, 밥 먹은 후 들으면 좀 퍼질려나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딱 맞춰서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 들이면 자꾸 공부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요. 테스트 하는 것도 보면 아침 먹기 전, 아니면 저녁 먹기 전이라고 제가 딱 못 박아놨죠. 말 그대로 먹고 난 다음이 아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다가 보면 끼니를 걸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책 보다가 보면 끼니 걸을 때가 많고 잠 시간도 놓칠 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잠 시간도 일정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 지금 나이 때도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젊은 나이 때 공부하는 것이 살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0강 우리 관련법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장기 미집행에 관한 어떤 도시군 계획을 했죠. 잠깐 앞에 거 한번 보면요. 장기 미집행 이전에, 그죠? 장기 미집행 이전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시군 종합계획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군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 안에 국토계획 및 이용법 안에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관리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하고 개발 또는 규제를 하는 거고요. 해제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해제라든지 공원의 해제라든지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관리계획. 자, 앞에 한 30강에서 35강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맞죠? 그죠? 30강부터 법의 내용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그 계획을 하지 않고 장기 미집행된 어떤 시설을 해제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까지도 우리가 영향이 미친다라고 그랬어. 도로하고 공원을 제일 많이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제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을 방편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래 민간공원의 조성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뒤에 제한 방식하고 공모 방식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바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안에 내용 한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저번 주가 아니죠. 계속 저번 주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 관한 어떤 그 쌈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뭐 마을 공원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한평 공원이라든지 마을 마당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그 우리가 공원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지자체 어떤 동의 개념이죠. 어찌 보면 동의 개념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 모퉁이, 짜투리 뭐 이런 곳에 뭐 주로 가각전제 해놓은 곳에 대체로 많이 해놨죠. 그죠?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근데 실제로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곳에 아무래도 예산 집행하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한때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거기에 제가 왜 도시농업을 끼웠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인데요.
왜 제가 마을 공동체 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시 농업도 실제로 공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공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시 공원에 우리가 어떤 시민의 어떤 녹지 확보를 위해서 산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면 마을 공동체의 어떤 개념으로서 하는 것은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손대기가 딱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민 참여형의 어떤 목적을 보면요. 그 마을 공동체의 활동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공동체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커뮤니티죠. 그죠? 그래서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의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조경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아마 잘 됐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요. 공간의 분류를 보면 공동체 거점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점 공간과 주거 공간의 어떤 중심이 있었는데, 자, 이용 방법이 뭔가요? 소공원. 자, 공간이 이미 공원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 참여형 마을 정원인데 커뮤니티의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채소 가꾸기라든지 화훼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역 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갔죠. 자, 그랬는데 어떤 쌈지공원하고 마을마당 한편공원은 또 조금 틀려요. 물론 이제 어떤 물론 공동체 개념이라보다는 이거는 좀 짜투리 땅을 이야기해서 어떤 녹지 어떤 개념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현실은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좀 녹지의 개념으로 현실은 갔는데 실제의 목적은 보면 녹색 성장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죠? 약간 변질에 대해서 어떤 공원의 개념으로 갔지만, 이 가각 전제 부분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공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녹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업 녹색 성장 체험에 의해서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주민 주도형 뭔가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목적이 같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목적이 뭐냐를 늘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농업하고 딱 연관을 시켜보면요. 도시농업 맨 위에 보면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법 이래가지고 나오고요. 도시농업 기준 및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면 법 근거에 유형 해놨죠. 여기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때는요.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농업은요. 주제공원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같은 도시농업이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국토부에서 말하는 어떤 도시농업은 도시공원에 의한 공원이에요. 말 그대로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것은요 체험이죠. 자, 농지법에 의한 것은 체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갔다는 거죠. 체험이고요. 도시농업법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도시농업법에서 나오는 것은 주택 활용형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다 말은 도시농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들어가 있는
우리가 도시농업을 말하는 것은요, 공원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딱 들어보면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해가지고 농림축산부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하는 것은 아예 법을 탁 이렇게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도시공원 안에 도시농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아예 지원에 관한 법 해가지고 아예 법을 탁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공원 그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안에 농업이 있는 게 강하겠어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안에 이게 있는 게 강하겠어요. 당연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예산 받기가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에도.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 도시 친화 환경 조성 도시 및 농업 하면서 이에 도시 농촌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도시 지역에 있는 도시 건축물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고 농작물을 경영하고 재배하는 행위다 짜고 저짜고 막 해놨어요. 나중에 환경부가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은 공원이 아니고 체험이라는 거죠. 마을 공동체에 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무엇을 느끼느냐는 거죠. 자, 유형을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하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지원법에는요. 주택활용형, 거린생활권형, 도시명, 농장형, 공원형 5만 걸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거기다가 옥상 활용, 인접 토지 뭐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요. 실제로 대단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종합계획까지 막 넣어놨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는 공원인데 저거는 꼴랑 체험이면서 말바다 경상도 말로 꼴랑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법을 탁 만들어가 체험.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론 일은 하지만 그죠? 이렇게 우리 분야를 이렇게 같이 막 뭉뚱거려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산을 저거가 다 받아간다는 거죠. 물론 뭐 어디에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앞에 법 이야기하면서 우리 밥그릇이고 남의 밥그릇이고 내가 설령 남의 밥그릇을 내가 먹고 있을지언정 이게 내 밥그릇인지 네 밥그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설령 이게 비록 내 밥그릇 남의 밥그릇을 내가 밥 먹고 있지만 내가 말 그대로 내 밥그릇을 뺏겨가지고 마치 남의 밥그릇을 내가 먹는 건데 내 밥그릇인데 남의 밥그릇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마치 내 밥그릇인데 남이 먹고 남의 밥인 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법을 볼 때마다 저는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해요. 정말로.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적용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거를 잘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말 그대로 하는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해요. 당연히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적용기술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선두를 서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설명을 분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 도시농업 하면서 여러분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지만 나중에 뒤에 환경부 거는 지금 뒤에 한창 환경부 부분에서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법 근거 유형이 어떤 법으로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 더 강하도록 뒤에 나온 법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간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평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적용해서는 이것을 그냥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감법에 관한 내용은요, 저 어중간해서 제가 넘어가고요. 우리가 공공 디자인에 관한 내용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